제가 프랑스에서 아르 프로판느 신성 모독의 예술이라는 책을 샀어요. 거기 보니까 괴상한 걸 다 모아놨어요. 이런 것들 뭔지 모르니까 괴상한 거를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그런 거예요. 가장 신성스러운 거를 신성 모독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입에서 연기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걸 딱 해요. 이것도 그린맨이라는 거 아시고 있죠? 서양학자들은 그린맨도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뭐냐면 막 이파리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상하거든요. 이런. 이거 도토리죠? 이것도 다 보조입니다. 씨앗은 다 보조가 되는 거니까.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를 이제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뭐가 생겨나죠?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새들이 있고 영조들이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면 다 신성 모독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성당에. 근데 제가 평소에 그 절에 가면은 해우소라고 있죠? 네. 화장실. 화장실. 저는 화장실을 대웅전 옆에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우전이라고. 여러분, 대변 보기 전에 얼마나 급해요. 예? 생사가 달려있잖아요, 지금. 거기 막 가기 전에는 막 뛰고 막 그러다가 거기 가서 큰 변을 보고 나오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해지고 미소가 띄죠. 안심이 되고. 그거는 대웅전 옆에 해우전이라고 해서 전 따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 똥 누는 게 나와요. 이거 신성 모독이라고 해요.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는 똥도 안 누나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전체는 없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용성을 가진 게 여기 두 양쪽에 있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서 이런 무늬를 만들어요. 이게 용성인데 서양에서는 그 요한복음 때문에 그 성경 요한복음 때문에 용은 죽여야 돼요. 기사가 막 참으로 죽이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 악마의 화신인데 용이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의해서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나와요. 그림으로 많이 그려지는데 여러분 그 장식 문자라고 이제 오늘은 안 보여드리지만은 성경이 있으면 첫 글자가 저기 아주 화려한 장식 문자로 되는데 거기에 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용은 동양의 용과 성경이 같아요. 그리고 용의 입에서 성경이 다 나와요. 아마 이런 얘기는 이제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해를 하겠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용의 입에서 성경이 나와? 용은 악마의 화신인데 악마의 화신 입에서 성경이 나오다니 혹은 막 화를 내겠죠. 진짜로 용의 입에서 성경이 나옵니다. 네, 그런 그 장식 문자를 제가 수백 개 찾아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용이에요, 지금. 근데 동양의 용을 알아야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에서 뭐가 막 나오고 뭐가 생성이 되고 이런 거. 이거는 정말 천지 창조의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신성 모독의 도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르트르의 성당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파리에 머물 시간이 많아서 그 파리 시내와 근교의 성당을 다 조사했어요. 제가 알아낸 게 많아요. 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작품을 보고 우리나라 것도 했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그 솔본루 대학 교수는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방해자라고 이제 유명한 화가 있죠. 그 프랑스에. 그 방해자의 그 동생이 방훈 씨가 매니저인데 사정을 뭐 많이 알아요, 파리에. 그래서 고직 건축에 파리에 있는 최고 권위자를 내가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파리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면 세계적인 권위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3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저보다 한 4살 위였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많이 학자를 대해 본 결과는 이 학자들이 자기 주장과 다른 의견을 내면은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알아낸 거는 일체 얘기 안 하고 아는가 모르는가 물어봤어요. 한 15가지를.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스트라스부르라는 하여튼 어제 독일 근교 가짜운데서 태어났는지 독일 그런 이름인데, 하여튼 뭐 노트르담 사원 그 책도 이렇게 큰 걸 내고, 하여튼 뭐 굉장한 학자였어요. 요직을 다 거치고 뭐 대학 뭐 총장도 지내고 뭐 그런 분인데, 그래서 한 3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을 제대로 대답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하도 열심히 물어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서 요 다음에 오면 자기가 뭐 안내하겠다고 이제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 성당을 엄청나게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사르트르 대성당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게 성당입니다. 위에서 보면 다 십자가로 되어 있죠. 여기서 앱스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게 지금 물이 나오죠. 용이에요. 여기 이제 이런 주도가 있어요. 전부 이것도 아칸사스래요. 덮어놓고. 이것도.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사르트르 대성당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뭐가 생겨나요. 이렇게 화생이 돼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양 건축사에서 기둥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여기 주도가 이렇잖아요. 이 안에 뭐가 머금고 있어요? 보주를 머금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또 아시게 돼요. 기단부를 보면은 뭐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 파리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딕 성당의 권위자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알 수가 없죠. 연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초석이 항아리를 납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초석이 만병을 납작하게 했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최초의 주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기둥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기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걸 가지고 파리에서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지만 뭐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그거. 그 다음에 여기 로즈 윈도우, 내가 그 교수한테 그랬어요. 이게 왜 로즈 윈도우냐고, 로즈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이거 다 보주의 확산이에요. 여러분들은 서양에는 보주가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저한테서 배운 사람들은 와, 이게 무량보주 금방 알아채리죠. 자, 이렇게. 이게 로즈하고 무슨, 장미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근데 천정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까마득해요, 이게 천정이. 그래서 이제 들어누워서 줌 렌즈로 이제 잡아서 찍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천정.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그러면 여기 알아채리셨을 거예요. 보주들이 있고, 이런 잎들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 천장이 이래요. 자, 여기에 전부 뭔가가 조합되어 있고 뚫려 있어요. 이제 바닥에 누워서 이제, 그다음에 이건 이제 뭐가 이제 지금 뭐 전깃줄인지 여기 지금 이런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보수들이 있고 뚫려 있고, 자 이래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그려서 보면 대단합니다. 이게 다 제1연기사학으로 돼 있고 뚫려 있어요. 이것도 왜 뚫려 있죠? 사람들은 왜를 몰라요. 그냥 그렇다라고는 알고 있지 왜 그런가.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왜 그런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물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 이게 있어요. 왜 구멍이 왜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엄청난 순환하는, 제가 이런 문양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인류가 만든 조형예술품 중에 90%가 문양이에요. 그 문양을 처음으로 푼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문양에 조형 언어가 있다는 것도 알아낸 것도 저고, 문양에 사상이 있다는 것도 제가 처음으로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빙산의 일각에 비해서, 그 한번 나중에 하겠지만은, 우리는 너무 좁은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가차에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보주 이제 강의를 오래 들은 뭐 다 10년씩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2년은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또 무슨 이건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런 것도 있고 뚫려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안 해봤잖아요. 밖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돌출된 게. 크로켓이라고 그래요. 사전을 찾아보면 당초 문의를 도들새김으로 했다 그래요. 지금 당초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당초문,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식으로 부른 거고, 일본 말은 카라쿠사모, 그 다음에 우리 거는 이제 덩굴무늬, 중국선 만초무늬. 당초문, 카라쿠사몽, 덩굴문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그게 만물 생성을
저기 생성케 하는 가장 근원적인 신적인 존재예요, 그게. 그걸 덩굴무늬, 현실에 있는 덩굴무늬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풀리죠. 그리고 여기 지금 돌출 돼 있죠. 야, 이게 뭔가 제가 몇 년을 이거를 찾아봤어요. 심지어 어떤 서양학자들은 여기 이제 수리할 때 이게 발 딛고 올라가는 자리래요. 자, 이게 지금 아주 멀리 있는 거를, 가까이 있는 거를 제가 찍은 게 있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요. 모든 외부에는 크로켓이 있어요. 아까 내부에서 봤을 때 구멍이 있었죠. 보주가 글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성당에. 그것이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여기 지금 이 모든 성당에 여기를 통해서 또 다시 확산돼 나가는 거예요. 보주가. 그건 엄청난 장엄한 광경이에요. 그건 불교 법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불교 법당에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건 엄청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우보 장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화엄경에 우보 장엄이 있는데, 우보 장엄을 나는 이제 보주를 아니까 그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스님들은 보주를 모르잖아요. 지금 스님들 중에 보주를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보라는 거는 비와 같이 많다는 보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 오는 날 제가 그 카메라로 2000분의 1로 해서 비를 찍은 적이 있어요. 정지된 상태로. 그러니까 비를 그리려면 작대기를 쭉 그리잖아요. 다 물방울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게 얼면 눈이 되잖아요. 그죠? 직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물방울이, 그게 우보예요. 비와 같이 많은 보주, 우보. 이 지구를 우보 장엄한다는 의미로 제가 쓰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우보 장엄 이런 말을 이제 쓰거든요. 이제 이 법당이나 이런 그 노트르담 성당을 제가 이게 접사로 해가지고 이 크게 찍은 게 있어요. 지금 아마 나올 거예요. 다 보주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주를 모르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보주가 보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중세에는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암흑시대 아니에요. 전부 문양화예요. 사람도. 그죠? 문양화 했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전부 이런 옷주름도 다 이게 물이에요, 물. 예? 나중에 제가 이제 불상 전문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기둥마다 이제, 그러니까 기둥하고 이런 그 인물들이 일체가 돼가지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르트르 성당에서 이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주도가 있잖아요. 기둥 하나 위에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기둥 안에서 뭐가 보였어요? 제우스 표현됐죠? 주도에서 제우스가 화생했잖아요. 독수리도 화생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도 거기 이제 열애도 화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각적으로 어떻게 이런 그 홀쭉한 기둥 위에 이런 큰 마리아 상을 놓느냐고요, 시각적으로. 이 기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둥에서 모든 게 화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르트 성당의 하나 앱스에서 이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정말.
제가 왜 놀래요? 제가 파이브 오더즈의 전공자잖아요. 거기서 모든 게 생겨난다, 화생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래죠. 근데 이렇게 마리아까지 화생한다는 거는, 이렇게 전체가 나온다는 거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게 약하고. 그 외에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게 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이브 오더즈가 중요한데, 그거를 하나도 모르고 아칸사스라고 그러고 그냥 지나치니까 그 이후에 모든 건축에 중요한 게 기둥인데, 기둥이 얼마나 많아요. 기둥이 왜 중요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Architecturalization of Cosmic Trees라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마리아가 화생을 하는 거예요. 그림에도 있어요. 사르트 성당에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으로 이렇게 기둥 위에, 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위에 이렇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르트르 성당에서 앱스 그 자리에다가 기둥을 하나 세우고, 시각적으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주도 위에다가 마리아를 화생시킨 걸 보고 저는 정말 놀랬고, 나의 그 파이브 오더즈 연구는 끝났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거칠게 짧게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 큰 주제로 발표한다는 거는 대사건입니다. 그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성모 마리아의 파이브 오더즈로부터 화생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걸로 끝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제가 드리면은, 제가 그냥 10회만 할게요. 최근 10회를 제가 이제 이거를 했는데, 연재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보냈는데 아무 답장이 없어요. 어떻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와를 통해서 가장 쉽게 보호주를 전해줄 수 있는 건 기와다 해가지고, 기와에다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해서 이제 이 광명대도 풀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직접 그려보고 이렇게 채색하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여기 은은하게 음각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보주예요. 보석이지만 보주예요. 보주를 표현하는데 보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석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각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요.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고. 그럼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보내줬던 현재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기와를 설명할 때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리기, 이건 이제 손 뼈죠, 사리. 6겹에, 근데 제일 바깥 부분의 상자에 사리기에 이런 음각으로 돼 있어요. 이걸 전부 이제 그려서 분석을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원리만 알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바탕에 뭐가 있냐면 보조가 있어요. 이게. 그걸 제가 다 그린 거예요. 지금 일부를 확대했는데 수만 개를 제가 그린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그 들은 분들이 다 놀래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다 그렸냐고 이걸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요걸 작은 걸 그린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팡이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거. 양치기 이것도 제 이론으로는 이건 안 하면 풀리지가 않아요. 다 제3연기싹이잖아요. 자세히 볼까요? 자, 여기 있잖아요. 다. 보조가 여기 쫙 있고.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도 양쪽으로 제3연기싹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와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주교가 들고 의식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서양학자들은 못 풉니다. 이것이 지금 제3연기싹으로 끝났지만 그 사르트르 성당에는 용으로 돼 있어요. 네, 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세계미술전집에 실려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예수가 마리아의 뭐 왕관을 씌워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집에는 잘려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찾아준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강물이 흐르고 이걸 배추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이걸 쭉 하니까 굉장히 이제 이거 제연기싹 해서 좀 그 전기가 되는 거를 이제 제작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강물이 있고, 이게 물고기가 있고. 그러니까 보주에서 이런 연금이 나오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봤어요, 제가. 보주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구창적으로 그린 게 그 산타 마리아 대성당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모 마리아와 예수가 화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래의 그 전집을 만든 학자들은 이거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 있는 것만 실린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그 조형 언어라는 거는 얘기를 제가 많이 안 했는데 그 문양의 세계라고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생략을 하고 하여튼 제가 이제 조형 언어라는 걸 찾아냈잖아요. 어떻게 찾아냈냐면은 4만 점에 이르는 전 세계의 미술품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모든 문양이 4개의 형태소로 귀결되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4개의 형태소를 찾아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전 세계의 미술을 푸는데 이것도 조형 언어이기 때문에 작품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처음과 끝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상이 있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 언어의 상대가 되는 조형 언어를 제가 최초로 알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자 언어만 알고 있었는데 그 조형 언어의 세계가 미개척 분야라 오염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 세계에 처음으로 들어봤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와 보지 않은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제가 이거를 개척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 세계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충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뭐, 저도 이 무의식의 세계는 아무도 체험해 본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그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얘기를 듣고 그걸 무의식 세계로 인식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무의식 세계를 체험한 사람은 없어요. 예. 칼 융도, 프로이트도 환자로부터 그냥 추측을 할 부분이죠. 근데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면 요게 이제 그 물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문자 언어의 세계예요. 이 밑은 무의식의 세계예요. 무한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신 세계. 그 정신 세계를 지금 제가 개척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 어마어마한 양의 90%가 문양이거든요. 그걸 풀어나가면서 제가 알아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계와 이 세계를 대비해서 볼 때, 현실 세계, 여기와 이쪽, 우리가 알지 못한 무의식의 세계는 차원이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자 언어의 세계고, 이 안에서 그 안에서 다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뭘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다 책을 보고 배우니까 다 공동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공동의 지식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무의식의 세계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부가 깊어갈수록 사람들과의 갭이 자꾸 점점 멀어지고 외로워지고 어떤 때는 내가 과연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또 절망에도 빠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우리가 제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 모르잖아요. 제가 뭘 하는지를. 그럼 만나면 제 얘기를 일체 안 해요, 거의. 근데 그냥 나를 이해하는 사람만 만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만나서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그런 세계에서 그 고차원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무한대의 세계를 제가 지금 점점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데 글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려면은, 그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런 관계를 제가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물이 여기에 찼을 뿐이지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래서 제가 문득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문이구나. 불이의 세계구나. 비록 내가 지금 이게 차원이 높고 차이를 두고 있지만은 이게 하나의 세계구나 하는 거를 최근에 제가 느껴가고 있는 중입니다. 좀 거칠지만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